오늘 모임 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뭐 특별하게 그 크로스토큰 그 모임 그 전체적인 모임이지만 일단은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 자체를 하나의 그 우리 공동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뭐 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마음들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항상 내가 웃고 싶을 땐 웃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웃지를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자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 자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많은 후회나 이런 것들도 안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을 정보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위로와 응원들이 지금까지 41편이라는 블록체인 다이어리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 동안 그 많은 여러 가지 찌라시와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기사와 그리고 많은 그 유언비어들 그리고 의미하는 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 우리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을 힘들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분석을 일단 했고 과연 이 분석이 제대로 기사들이 제대로 기고가 된 게 맞는 것인지 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똑같은 패턴의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사는 일단 자기의 그 회사에 그 회사에 존재하는 어떤 홍보성 기사들이 많이 언론에 기고가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회사의 이름을 특정한 그 사이트 툴을 이용하여 많이 홍보하는 그런 현상도 일단 데이터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알고 내가 속는 거하고 모르고 속는 거하고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물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갖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여기 이 자리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일단 블록체인 다이어리 세미나 식으로 해서 온라인 모임이 지금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 발리코에 대한 그 어떤 그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신 그 회원님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도 그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못 봤지만 그 최영욱 대표가 그걸 알리는 바람에 일단 저는 그 음성 파일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어떤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추적 프로그램을 돌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를 뭐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표도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최대한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벨이라고 있잖아요. 수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제품을 내가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는 그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 오픈소스에다가 나의 기술적인 것들이 추가가 돼서 이게 제품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오픈소스로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데이터와 기술력이 그 옵션으로 추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분석에서 데이터에 나오는 데이터 양 아니면 뭐 검증 이런 것들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대표는 아마 좀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다 그런 본인의 그런 어떤 욕심, 자기의 드러냄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대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실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추적기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차이 나는 것들은 이제 툴에 이제 어떤 데이터 양이 많거나 이러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일단 뭐 재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뭐 프로토콜은 뭐 스캠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 몰아가는 입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재정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타 사이트에서 재정 거래하는 내용과 그리고 프로토콜이 재정 거래하는 내용과 비교를 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 PT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니까 어떤 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청와대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사기꾼들이거든요. 사기 내가 누구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했더니 뭐 사기더라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 다이어리방을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은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야 그거 잘 돼? 잘 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4차 혁명이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IT를 이제 뭐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한국의 의지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지각하고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다이어리 세미나 첫 번째 그 재정거래 AI 인공지능 봇 거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토콘의 그 주소 중에 우리가 흔히 재정거래, 차익거래만 있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재정거래라고 얘기하면 자,
높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사서, 예? 비싼 가격에 파는 거. 이게 차익 거래거든요. 근데 재정 거래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증권의 회사에서 20년 다닌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정 거래의 종류가 한 10가지 이상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플러스 토큰은 과연 몇 거래를 할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자, 우리가 흔히 봇 거래한다 그러면, 자, 로봇으로 해서 그냥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그거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개발을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한 달에 5% 정도 나온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주도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세계의 글로벌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3년, 4년 전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 증권가로 돌아가죠. 우리가 코인이 나오기 전에는요. 그런 곳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4차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했던 10가지의 거래 내역에 대한 것들은 다 얘기 드릴 수 없고요. 플러스 토큰이 하고 있는 재정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T를 보시면은 첫 번째 차익 거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쌀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차익 거래. 플러스 토큰 주소는 이 주소예요. 네, 이 주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물 거래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증권할 때 선물 거래 있잖아요. 뭐 콩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거기에 차익을 이제 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옵션 거래, 선물 거래, 콜 거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거는 이제 간단하게 들어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고주파 거래라고 합니다. 네, 고주파 거래. 그러니까 고주파 거래라는 거는 저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시간대, 굉장히 미미한 시간대에서 이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보면 장기적인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주파 거래는 아주 단기 10초, 5초, 2초 요 안에서 거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거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더스캔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세히 모를 거예요.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량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거래라는 게 요즘 많이 이슈화돼서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세계의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 정량적 거래를 하려고 플랫폼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 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변수가 생기는 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아니고 변수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시황 거래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갑자기 무슨 바이오가 뭐를 개발했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하는 그런 변수적인 거래를 얘기해요. 그것도 프로토콜에서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던 마이닝, 우리가 그 시계 같은 거 사신 분 계시는 보지만 저는 시계가 없어서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이닝한 치골 수입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테더라고 아십니까? 테더.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혹시 티몬이라고 아세요? 티몬?
팀원 그 소셜 커머스에서 물건 한번 사보신 적 없으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코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법적으로 이제 어떤 그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은 코인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그 주소로 거래소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못 시켜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 플랫폼이 현금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스트 토큰을 내가 나중에는 보여드리겠지만은 테더 거래가 굉장히 성행해요. 테더 거래. 테더 거래는 지금도 그 구글에서 테더 거래 쉽게 하는 법 이런 거 치면요, 이게 알려줘요. 구글에서 어떻게 하면 테더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은 돈 1비트코인을 집어넣고, 예? 일단은 테더를 구매하고, 테더가 1테더에 1달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은 얘가 원래는 그 미국 관공서에서 이 그 업체를 주려고 했는데 민간 기업으로 그 국가 그 미국 국가에서 라이센스 형태로 국가가 중앙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체계로 이렇게 이제 테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레미라는 그 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테더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테더가 왜 이 테더로 이제 그 재정 거래를 하느냐라는 거를 물으신다면 이 테더는 1달러인데요. 이게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0.9달러에 만약에 테더를 다 구매를 했어요. 근데 테더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이제 재정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아시려면 한번 구글링 하셔서 찾아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6가지로 해서 프로토콜이 재정 거래를 했다라는 거 오늘 이 자리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예전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제가 그 1번부터 6가지를 이제 그 주소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겨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원하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일단은 저는 항상 데이터를 근거해서 강의를 하고 데이터로 근거를 해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꾸며내거나 제가 지어내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근거적인 데이터 근거적인 것들은 링크를 걸어놨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그 여기에 보시면 업비트로 나가는 그 업비트 3으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예, 여기서 보면 들어오는 게 171이 들어왔죠. 이 주소가 아까 그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재정거래 주소가. 예? 프로토콜에. 자, 그러면 업비트로 아웃 주소를 찾아가면 또 다른 주소가 나오게 돼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in out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시려면 그 제가 이제 블록체인 다일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해가 되시려면 내가 그림을 어느 정도의 이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다일을 계속 이해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던 거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내가 내 지갑의 주소에 내 프로토콜 지갑에 거에
그 계정 주소에 그 봇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봇 주소에다가 일단은 입금을 받고 내가 다른 거래소에서 내 프로스토콘 지갑에서 입금을 받아요. 그 프로스토콘 지갑 입금 주소로요. 받죠? 받으면 그 주소에 입금 받은 주소로 내가 AI 인공지능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AI 인공지능으로 걸 때 이 걸으면 데파지시티라고 해갖고 주소가 변경돼서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 변경된 주소가 어떤 주소일 거예요? 자, 이 주소가 되는 거죠. 이 주소가 돼요. 이 주소가 되면서 이 주소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업비트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는 업비트 내용만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테더 쪽으로 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다 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부 발췌를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이 주소로 해서 외부 이제 익스터널 어드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주소가 항상 플랫폼은 외부 주소가 있어요. 외부 주소.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림을 못 그리세요. 그러니까 지갑 주소는 내부 주소고 내부 주소에서 내가 AI에다가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익스터널 주소로 가는 거예요. 즉, 이 익스터널 주소를 누가 관리하느냐? 프로토콘의 핫지갑, 온라인 지갑을 관리하는 기술진들이 관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기술진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럼 재정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재정거래는 그 혹시 그 프로토콘 그 AI 그 시스템 슈퍼컴퓨터 보신 분 계세요? 재정거래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슈퍼컴퓨터 있다고 들으셨어요? 여기 몇 분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어보셨죠? 그게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혹시 아세요? 몇 천억? 그쵸? 몇 천억이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이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냥 그 데이터를 보고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프로토콘이 8, 9월 달에 올라가면서 80만, 100만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내가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 빅데이터가 올라가는 그 추이를 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80만에서 100만이 올라갔더라고요. 해양 발표자가. 예?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슈퍼컴퓨터가 뭐 몇천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예? 그게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면 정말 1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AI 연구에다 자산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재정거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뭐 3천억짜리다 해서 그 모든 용량을 그 기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죠. 근데 그게 한 200억짜리야 기계가. 그러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프로토콘을 재정거래를 했는데 자, 300만이 넘었어요. 중국만 내가 듣기로는 280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수치는 정확하게 이게 어디 데이터로 해서 온 건지는 몰라요.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거래에서 과연 지금까지 재단으로 충당을 했느냐 없느냐 그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프로토콘의 오너라 기술진이라고 하면 자, 제가 아까 본론에서 처음 얘기했던 부분이죠. AI 봇이 3년 전부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AI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딱 검색해보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플랫폼이. 자기한테 와라. 수익을 주겠다. 해외 사이트를 많이 널려있고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프로스의 기술진이라고 하면 그런 곳들을 통해서 재정거래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아까 나왔던 6개 중에 6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2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저는 데이터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100% 옳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반치환이가 이상하게 또 재정거래 자기 지갑에서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일단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의 그 재정거래가 본 재정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주소에서 재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프로토콘 차익 거래는 너피트 3 외부 거래 주소로 관리함을 알 수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거는 아까 주소가 그 주소로 클릭해서 다시 들어갔더니 그 밑에 이 OX2677F7죠. 이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자, 이쪽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는 이 주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입금 주소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아까 이 주소로 지금 여기 요 주소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 자체를 클릭을 하잖아요. 이 업비트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프로토콘 차익 거래는 업비트 3 외부 거래 주소로 관리함을 알 수가 있고, 자, 아까 여기 4,726미터 그리고 이쪽 그 받은 주소 있잖아요. 받은 주소. 예? 그게 이제 아까 5x26으로 최종으로 이동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주소를 클릭해봤더니 그 하루 거래소에 차익 거래를 하고 있었다. 비트릭스로 차익 거래를 이제 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쭉 나오죠. 그렇죠? 예? 1.3, 3.8, 1.0, 4, 4.9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차익 거래 입금됐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계산하니까 4,720. 자, 여기서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에 아까 5x26이죠. 4,726. 그죠? 요걸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입금이 이쪽으로 된 거죠. 요걸 부서를 하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소를 클릭을 해보면 요 주소가 다 똑같잖아요. 저 비트릭스라고 나오죠 또. 요거는 업비트로 나오죠. 예? 그죠? 이 주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네. 예.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수수료 같죠? 0.0.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그죠? 비트릭스, 비트.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자, 이건 1분 전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12초 전. 그죠? 12초 전. 1분 전. 그죠? 1분 전이죠? 그래서 내가 요걸, 테더를 클릭을 해봤어요. 비트릭스에서. 예?
과연 그러면 자, 클릭하자마자 자, 이런 주소들이 쫙 생기죠. 이게 펜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보내져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딩이 지나면 컴플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주소가 다 똑같아요. 자, 테더는 뭐냐면 테더는 이미 현금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1테더를 1달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더리움이 다 0으로 물릴까 묵직해요. 일단 테더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뒤에 자료가 나와요. 자, 최종적으로 비트렉스는 테더로 정리되었다. 그죠? 여기 테더. 그래서 재정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테더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타사에 있는 지갑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타사에 있는 지갑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갑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구글 그 스토어 들어가서 블록체인 지갑 치면은 막 수백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연 이런 패턴이 다른 회사도 똑같은 그 재정 거래를 하고 있느냐, 네?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더리움 이제 주소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분명하게 익스터널 월렛이라고 외부 지갑으로, 네? 이더리움이 트랜스포 된다라고 마킹까지 해놨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2019년에 11월 21일 날 이렇게 해서 네, 이쪽으로 재정 거래를 AI를 걸었어요. 자, 이쪽 주소로 걸은 거죠. 자, 거래소에서 제가 업데이트해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서 이쪽에다가 내 개인 계정에다가 넣어서 AI를 걸었죠. 2.4. 네? 그랬더니 9분 전에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2.458 이더가 갔죠. 그죠? 이 주소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 재정 거래를 봇으로 딱 처리를 했더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테더로 그리고 바이낸스, 테더, 바이낸스 이런 식으로 AI봇 트레이딩 바로 바이낸스 외부 주소로 이쪽 주소로 테더 USB로 재정 거래됨. 그래서 이 테더로 똑같이 재정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 프로토콜이나 다른 플랫폼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트레이드 AI는 자 슈퍼컴퓨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 널려있는 트레이드 봇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회사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재정 거래를 최종 익스터널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는 블록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 퀘션 마크를 저는 띄우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양면성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블록체인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해커들이 얼마 전에 그 업비트가 해킹 당했잖아요. 580억이라는 돈을 이더리움을 도난을 당했어요. 아직 수사 중에 있는데 이제 제가 전화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잠깐 어떻게 물어보니까 내부적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더리움 자체를 일시 중지를 다 시켰어요. 그 업비트 거래소에 있는 모든 거래를 중지를 시켜서 중지시킨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주소는 지금 프로토코는 기존의 주소를 그대로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연결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냥 목적지에 자산만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진들은 자기가 내가 핵망 안에 있는 내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를 그 네트워크망이나 웹 보안 포트만 열면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거래를 하거나 재정 거래를 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슈퍼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많은 자산이 지금 재정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거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테더가 엄청나게 프로토콜 주소에서 테더로 거래한 게 엄청난 돈이 거래가 됐다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블록체인 그 USDT라는 거는 이건 테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더 이꼬르 USD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최근 가상화폐들의 질들이 폭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혼자 조건이 마이너스가 없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테더라는 코인입니다. 테더 코인은 USDT로 불리기도 하는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많이 보았던 코인입니다. 그럼 이 테더 코인, 즉 USDT는 무엇일까요? 즉 테더는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인은 하이브리드 코인도 있고 퍼블릭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 종류가 틀려요. 프로그램 개발하기에 따라 틀리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중앙화를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탈중앙화를 하는 그런 형태. 즉 우리 프로토콜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내부적으로 있을 때 내부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자, 기술진들이 탈중앙화를 BTC를 일단 뺐어요. 그게 그렇게 됐다라는 자체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 테더는 정말 중앙화된 그런 그 코인이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그 민간 업체에다가 라이센스해서 이제 테더 발행을 시키게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테더는 작년도에 또 그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너네들 왜 이딴 식으로 해서 한번 그 대표가 한번 구속된 적이 아마 기사도 한번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테더가 가능한 이런 거래소들, 뭐 비트릭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이제 올려놨고요. 여기 이제 USDT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테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프로토콘이 과연 이제 테더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UST 테더 거래 프로스트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닥터 누구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죠. 해봤는데 결과가 이제 데이터 조회에서 나온 데이터 값이니까 토큰 테더 USD. 자, 이더 스캔에서 테더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얘네들은 일단 메인넷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일단 이 자체에서는 뭐 테스트넷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생태계를 이제 좀 키우고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이제 실리고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오스처럼 이오스 스캔 있잖아요. 이오스처럼 메인넷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오스가 여기서 검색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오스가 여기서 검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메인넷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오스 스캔을 구글에 검색을 하면 이오스 스캔하는 창이 나오잖아요. 교원님. 여기서는 이더리움 스캔에서는 이오스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원래는 그런 형태로 모든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되고 발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론에서 잠깐 제가 이해를 못드리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더 USD라고 해서 아까 그 주소를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보면 자 이 공급량이에요. 프로스트콘 위아로 20억 불 하나로 2조 1560억. 예. 이렇게 공급을 했다는 거죠. 재정 거래를. 이 내용을 토탈 서플라이라는 거는 그만큼 계속 치고받고 그만큼 2조 1560억 정도의 금액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테더 아웃. 주소는 동일합니다. 자, 시간은 1시간 24분 전에, 1시간 39분 전에, 예? 쭉. 자, 이거는 이더리움이죠. 자, 해서 이더리움 넣고, 이건 아웃. 자, 11시간 31분. 다 시간대. 이거는 이제 데이터 양을 밑에 쭉 내리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잘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익스체인지를 클릭하면 플러스 태도 교환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자, 1번부터 나오는데요. 자, 아까 제가 표 하나, 테더에 대한 표 하나, 비트릭스나 이런 쪽 테더 거래가 되는 거래소를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이거. 그죠? 그걸 보면은, 여기 이제, BTC USDT, 그러니까 BTC의 테더라는 얘기예요. 이더리움에 대한 테더, BTC에 대한 테더, 또 베트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테더, 이오스에 대한 테더, LTC, 라이트코인에 대한 테더, BNB에 대한 테더, 리플에 대한 테더, 라이트코인에 대한 테더. 자,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이때 날짜가 며칠 안 됐으니까, 자, 여기에는 7,228달러잖아요. 그죠?
이게 US면 비트코인이 1 비트코인이 얼마예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800만 원 정도.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표기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0.005% 볼륨, 24시간 볼륨에 여기는 0.0.25. 여기는 그냥 없네요. 그냥 빵이네요. 얘는 21%.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바이낸스, BTC 알파, 바이낸스. 여기 후옥이 돼 있네요. 후옥이. 자, 이렇게 해서 쭉 내가 검색해 보니까 100개까지만 쭉 했거든요. 쭉 하다가 자, 여기 보면은 뭐 후옥 여기 또 게이트도 있고 쭉 노바도 있고요.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래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거는 다 0% 있을, 어떤 건 0.1.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거래를 계속 한 거라는 얘기죠, 데이터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실적,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남은 거는 밸런스는 지금 잔액 남은 거는 약 12억 정도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다 돈은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다 분산돼 가지고 추적하면 다 추적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대전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 그거를 어디 동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하와이에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죠? 저도 알고 싶죠.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많은 2조 1,500억 정도 되는 테더를 거래를 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지금 풀토가 아까 이경희 방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는 있어요. 그죠? 발리코 얘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발리코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추적기를 돌려서 그 프로토콜 주소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주소지 아닌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플랫폼을 써본 사람이 더 잘 알죠. 그죠? 내가 캡처도 해놓고 내가 이오스 주소도 캡처해놓고 다 했을 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주소가 불분명하고 맞다 아니다 할 바에는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이오스 주소 다들 아시죠? 이오스 플러스 거기에다가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계 6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오스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자산 규모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8위로 내려갔더라고요. 8위. 2개 더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리더의 양은 변치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프로토콜이 도망가려고 하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치기 전에 뭔가 다 정리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70%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고위층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고위층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그 자산 자체가 국가 돈이 아니고 일반 개인 돈이잖아요. 만약에 280만 명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다친다고 했었을 때 걔네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진평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국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정말 데이터를 제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이 지금 데이터에 보이는 데이터로 이제 파악을 한다면 아직도 재정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게 언제 통합이 될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구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블록체인을 구축해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 생각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해당 이 플랫폼이 그 뭔가 열리려면 통합이 돼야 됩니다. 통합이. 자, 우리가 이제 DCP, 네? 디지털 위안, 뭐 중앙은행부터 해갖고 인민은행부터 해서 자, 화폐를 통합한다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타 업체에서 그 토큰을 그 ERC20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냐면 자기네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버그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가끔 기사를 보면 비타님이가 뭐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 버그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점을 보시면은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린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분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이제 아마 2020년 1월 6일인가 5일인가 아마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합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든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높아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통합이 언제 될 것이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건 언제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뭐 예전에 구축했던 블록체인 플랫폼을 생각을 해보면 뭐 타업체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통합이 되면 아마 아까 우리 이경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꽃길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고 저도 하여튼 엄청 힘들고요. 그리고 뭐 개인사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면 희망이고 그리고
심한 고문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방송 동영상을 해서 나가게 되면 많은 그 우리 국민 폴톨라인 회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프로토콘과 뭐 블록체인 테더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여러 업체들과 이제 거래했던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그 거래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끝으로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을 응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로토콘이 열리면 굉장히 해피하고 좋지만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다이어리 방은 밴드도 있고 뭐 밴드에 뭐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단은 이 교육 세미나 관련돼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 다이어리 41편을 긴 장문을 이제 기고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문이 너무 길어서 못 읽겠대요. 그래서 저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긴 장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서 좀 쉽게 뭔가 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다이어리방에 뭐 1,400명, 그리고 밴드에서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유저들이 정말로 앞으로 인생 살면서 뭐 자녀들도 다 있잖아요. 이 4차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태가 됐으면 하는, 블록체인 다이어리방이 모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적으로 좀 많이 3시 반인데요.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한 10분 정도 간담회 좀 하면서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